이번엔 예상되는 선거 후폭풍 짚어보겠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승자와 패자가 나오기 마련이죠. 직접 출마한 후보자들은 물론이고 선거를 진두지휘한 당 지도부도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이후 정치권 전망을 조익신 멘토가 해봤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석 달도 안 돼 치러지는 이번 지방선거. 국정 안정이냐, 정부 견제냐, 결국 오늘 선거 결과에 달렸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원구성 협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죠.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국정 드라이브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반면 민주당이 이긴다면 대선 패배의 아픔을 딛고 반등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겠죠. 결과는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양당의 분위기는 사뭇 다릅니다. 네 군데 플러스 알파 하나 이상 일단 하나 둘 이상 얻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저희들로서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최소 9석 이상은 확보해야 되겠다 이렇게. 4대 9. 안개 속 기간 직전 여론조사 판세와 비슷한데요. 이 경합지역 4곳이 국민의힘의 압승이냐 민주당의 선전이냐를 가릴 걸로 보입니다. 남은 변수는 누가 더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모을 수 있느냐인데요. 경합지역 4곳의 투표율 오후 3시 현재 경기 42.3, 인천 41.5, 세종 43.1, 대전 41.1%였습니다. 민주당에선 개표함도 열기 전에 책임론이 먼저 불거졌죠. 중앙당에서도 좀 선거 막판에 여러 가지 잡음을 낸 것은 큰 실책이죠. 보면 7석 정도면 더불어민주당이 선방하거나 승리했다기 봐도 될 것 같고요. 근데 만약에 7석 이하다, 그러면 비대위 총사퇴죠. 7석은 얻어야 선전이다라. 4석 플러스 알파를 이야기한 민주당 지도부와 목표치 차이가 좀 큽니다. 비대위 입장에선 부담이 될 수도 있을 듯한데요. 의외로 선선히 책임론을 받아들였습니다. 저희 당이 기대했던 선거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그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충분한 그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선거 과정에 지도부가 많은 후보들에게 부담을 드렸던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 선거에서 지면 지도부가 책임을 지는 게 당연하죠. 그런데 충분한 결과가 나왔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뒷말이 나옵니다. 86 용태론과 팬덤 정치 청산을 주장했죠. 당이 한 차례 폭격을 치렀습니다. 제발 그만해. 일어나면 다 죽어. 당 지도부의 파열음에 선거 현장에선 볼멘 소리가 터져나왔는데요. 그에 따른 책임은 져야 한다는 뉘앙스가 읽힙니다. 다만 박 비대위원장이 내놓은 5대 쇄신안 숙제로 남아있죠. 우리 민주당이 5대 혁신안을 추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더 젊은 민주당, 더 엄격한 민주당,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 언어폭력이 없는 민주당, 그리고 미래 정책을 준비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지선 직후 5대 혁신안을 모두 실천해서 똑같은 약속을 다시 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선 패배 원인 분석도 선거 뒤로 미뤄둔 상황입니다. 향후 당의 노선을 놓고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비대위 이후 당 지도체제 정비도 해결해야 할 숙제죠. 비대위 뒤에 또 다른 비대위나 혁신위를 세울 거냐, 아니면 8월 전당대회를 앞당겨 치를 거냐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벌어질 듯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이른바 윤석열의 사람들. 지방선거 승리와 함께 이들이 대거 생활한다면 당은 한층 빠르게 친윤 체제로 재편될 가능성이 큽니다. 한편으론 이준석 대표의 위상도 한층 높아질 듯 싶은데요. 전국 선거 4연패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대선과 지선, 2연승을 이끈 수장이 되는 겁니다. 다만 이준석 대표와 친윤계 핵심 인사들의 관계 썩 좋지만은 않았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른바 윤핵관 문제로 수차례 충돌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경기 분당갑 출마 문제가 도화선이 됐습니다. 그거 다 밝혀야 되나요? 안철수 위원장께서 자신의 그 정치적 진로에 대해서 말씀하시겠죠. 제가 왈가왈부하는 건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선인 측에서 어떤 분이 그렇게 뭐 실제 사실로 확인되는지도 모르겠지만은 익명으로 그렇게 나서고 아니면 또 본인이 당과 상의하지 않은 일을 그렇게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대표의 당 장악 의지가 눈에 띄는데요. 누가 당론을 이끄느냐, 주도권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내에선 벌써 내년 전당대회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안철수 후보가 여의도 입성에 성공할 경우에 차기 당권에 도전할 거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당선되는 게 급해서 당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고 계시지 않은 건 저도 아는데요. 아는데 나가시긴 할 거잖아요. 그건 그때 가서 결정할 문제죠. 이 대표 쉽게 주도권을 내주진 않을 듯합니다. 일찌감치 차기 당대표 부근을 점 찍어뒀습니다. 다음 당대표로 만약에 제가 생각하는 A와 B 의원이 만약 도전한다 그러면은 네. 저는 그분들 밀 거고요. 예. 제가 약간 불안하게 생각하는 C나 D가 도전하면은 그분을 막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됩니다. 저는 아, C와 D가 누구예요? 안 알려주죠. 아, 거기 한 명이 안철수 대표입니까? 안 알려주죠. 글쎄요. 친윤계 핵심 인사들이 이 대표 생각대로 흘러가게 놔둘까 싶기도 합니다. 이 대표에겐 성상납 의혹이란 꼬리표도 붙어있는 상황이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준석을 뭐 유세에 불러서 부르기 원하는 후보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이준석의 지금 성상납 이미지 때문에 여성표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내에선 국민의힘 윤리심판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조기 전당대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대거 출사표를 던진 차기 대선 주자들. 일단 당선만 된다면 대선 가도를 향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다만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두 사람은 이야기가 조금 다르죠. 본인 선거의 승리는 물론 각각 인천과 경기,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정치인의 숙명인 무한 책임을 철저하게 이행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이자 핵심 승부처입니다. 저는 경기도지사를 포함해 경기 지역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출마자들까지 우리 당 후보를 한 분이라도 더 당선시키기 위해서 헌신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인천 계양을 선거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골리앗 대 다윗의 대결이란 평가를 받았던 계양을 선거 전 만일 이 후보가 낙선을 한다면 정치적 타격 따로 말할 필요는 없겠죠. 만약에 계양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낙선했어요. 네. 그러면은 8월달 전당대회 때 당대표 출마하려는 이재명 후보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갑니다. 민주당에선 이 후보가 낙선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선을 긋고 있는데요. 다만 이 후보의 출마가 과연 민주당 지방선거에 도움이 됐느냐 이 문제에 대해선 물음표가 달렸습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어떤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승리한다. 그러면 그건 이재명 효과라고 볼 수 있으니 네. 좋은 평가를 받을 거고요. 인천시장 선거에서 만약에 더불어민주당이 패배하면 이재명 효과가 크지 않았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죠. 이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가져오는 효과 저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봐요. 아니 보기엔 여러 가지 긍부정적인 요인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충청 지역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긍정적 요인이 얼마나 있을까? 제가 볼 때는 좀 약한 것 같다.
반면 안철수 후보에 대한 국민의힘 내 평가는 일단 긍정적입니다. 안철수 위원장이 지금 이제 분당에서 출마하면서 경기도 쪽의 분위기는 좋아졌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당내에 들어오면 저는 뭐 안철수 위원장은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또 때로는 상당히 따가운 비판도 할 수 있는 그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역시나 투표함을 열어봐야 제대로 된 평가가 가능하겠죠. 이재명, 안철수 두 차기 대선 주자들 누가 웃고 누가 울게 될지는 JTBC 우리의 선택 어울려 내일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사건 반장 양원모 반장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채널 고정, 리모컨 마우스, 핸드폰, 태블릿 다 돈 터치.